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생명바이오 관련 전공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화학 관련 전공이 2025학년도 전형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화학 관련 전공에는 화학과 생화학과, 화학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등 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전공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화학 관련 전공 분석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전공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크게 화학과 화학공학 두 키워드로 화학 관련 전공을 나누어 오늘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며 두 키워드 소속 전공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관련 전공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들의 모음입니다. 화학과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분자 단위에서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화학과에서는 화학이 전통적 네 분야인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을 근간으로 하여 고분자화학, 생화학, 재료화학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야까지 화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유기화학은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으로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대개 유기물인 만큼 생화학, 식품화학, 고분자화학, 의료화학 등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유기화학에 대해 깊이 다룰 기회는 없지만 유기화학에서는 하이드록시기와 같은 작용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작용기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넘어가기보다 하이드록시기 외에 다른 작용기는 무엇이 있는지 작용기에 따라 탄소화합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등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기화학은 앞선 유기화학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물질을 다룹니다. 촉매, 배터리, 의약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과 연관이 있으며 여러분이 화학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산과 염기, 정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화학은 다양한 물질의 성질과 화학 반응을 물리학 법칙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양자화학, 화학통계 연력학, 화학반응 속도론이 물리화학의 세부 분야에 해당하며 물리화학이라는 이름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 화학과에서도 화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화학과 물리가 모두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고 최근 화학과 물리학의 경계가 흐려지는 추세이니 더욱 그렇겠죠. 분석화학은 기기 분석 등 여러 화학적인 테크닉을 통해 다양한 물질의 성질과 구조를 알아내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예시를 들자면 이동속도 차이에 따라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으며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기기도 고도화되며 분석화학 기술이 성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화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화학 분야에서 실험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화학 관련 학과 진학 후에 실험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전혀 예측과 다른 실험 데이터가 나와서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는 합격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학 실험에 대한 애정도 있고 끈기가 있는 학생이 화학과에 어울릴 것입니다. 특별히 동아리나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제 집착력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화학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어찌 보면 기본적일 수 있지만 화학 실험을 할 때 사소한 실수가 실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험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아리 부원들이나 친구들도 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끔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화학과의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화학과나 생화학과나 1.3등급에서 1.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하는데 고려대학교는 그보다는 살짝 낮은 1점대 중반에서 입결이 잡히는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차이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연세대학교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인원이 고려대학교에서 더 많은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입결이 살짝은 밀린 감이 있고 반대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화학과와도 비슷하게 입결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인서울 화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하려면 그래도 2등급 초반이 내신을 받아두셔야겠습니다. 노네르 국민대학교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은 응용화학부 나노소재 전공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학 관련 전공이라 입결이 높은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주요 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을 제외하고는 과학고등학교, 자유랑 사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화학과 3등급대 학생 합격,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화학부 및 화학교육과 2등급 후반 학생 합격 등은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봐야겠죠.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에서 자주 반복했던 말 같으니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등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며
알려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공학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들이 모음입니다.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처럼 화공이 학과명에 들어간 모집 단위도 화학공학 키워드에 포함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나 1, 2학년 때 유기화학과 같은 화학 과목들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화학과는 화학, 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에 보다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화학과가 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화학공학과는 이를 최소 비용으로 최고 효율로 생산해내는 방법을 찾는 학과입니다. 즉 화학 반응을 활용한 공정을 공장에서 쓰기 위한 조건을 계산하는 화학과 기계공학이 더해진 성격의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계열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화학공학과의 경우 화학이 좋아서 막연히 선택하는 식으로 고등학생 시절 배우는 물화생지 연장선으로 학과를 고르곤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의 콘텐츠에서도 말씀해 드리기는 했지만 화학공학과는 화학도 화학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물리를 정말 많이 해야 하는 학과여서 화학이 좋아서 또는 물리를 하기 싫어서 화학공학과를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화학공학과는 이처럼 화학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화학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화학 그리고 화학 물질이 유체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화학 공정 내의 유동 현상을 다루는 화공 유체역학, 화학공학 공정에서의 에너지 변환을 계산하는 화공 연력학, 혼합물에서 원하는 물질을 추출하는 분리 공정을 비롯한 여러 화학 공정, 실제 반응기 설계를 위한 반응공학 등을 두루 배웁니다. 화학공학과 졸업 후 진출 분야는 전통적으로 원유를 분류하여 각종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산업 및 정유산업에서 생산된 납사를 통해 플라스틱, 고무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석유 정유 관련 사업이 장기적 불황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고 적은 TO에 지방 근무라는 한계점에 의해 이전만큼 해당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화학공학과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지 및 신재생 에너지, 환경공학 및 바이오 등등 응용화학공학 분야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연구실을 운영하는 식으로 응용화학공학 분야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처럼 생명이 학과명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학과라면 생물체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이나 생화학 제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죠. 화학공학 전공이 다루는 범위가 방대하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한 만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학공학 관련 전공들도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소속인 화학과보다는 아무래도 공과대학 소속이자 전화기에 해당하는 화학공학 관련 전공이 입결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입결이 1등급대에 걸리는 대학이 더 많고 인서울 주요 대학 화학공학 전공 진학을 희망할 시에는 1등급대 내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틀어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입결이 1점대 극초반으로 가장 높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이 같은 생명화학공학부여도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 전공, 생명화학공학부 화학에너지공학 전공, 생명화학공학부 화공신소재 전공을 분리 모집하는 식으로 세부적인 모집 단위 성격이 다른 경우도 꽤 있으니 각 모집 단위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시고 본인이 서류 및 진로 목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모집 단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하면서 피트 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간혹 화공과의 입결이 예전 같지 않다, 전화기도 옛말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화학공학 전공 입결을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입결은 꽤나 건재하기도 하고 피트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를 썼던 상위권 학생들이 화학 관련 전공을 거칠 것 없이 약학대학으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이들이 빠지면서 이전보다 내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붐으로 인해 전자공학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화학공학과가 약세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학공학과 학생들의 취업이 타 전공에 비해 지옥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팀장이 2023학년도 화학 관련 전공 분석 콘텐츠에서 2022학년도 약학대학 6년제 전환 이후 바뀔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아직 해당 콘텐츠를 읽어보지 않으신 수험생들께서는 이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지방약대와 함께 최상위권 종합대학교 화학 관련 전공 조합이 지원 카드를 썼든 약대에 지원할 성적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화학 관련 전공 지원 카드만 썼든 간에 신약 및 약학이 색이 들어있는 생활기록부라면 화학 관련 전공에 지원할 때 컨셉을 신중하게 짜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누가 봐도 약동학 및 약력학 탐구에다가 신약 약학의 성격이 강하다면 사실 꼭 약학대학이 아니더라도 기타 의학, 제약 관련 전공이 꽤 많은데 굳이 화학과 또는 화학공학과에 왜 지원했을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연계열에서 지원 당위성은 해당 학과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화학과에는 의학화학연구실,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에는 바이오 및 의약품 분리정제 공정개발 연구실이 있으며 이처럼 화학과 및 화학공학과에서도 의학 관련 연구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상 진로 목표는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이라고 해두고 입시에서는 화학에 대한 관심으로 화학공학과에 진학해서 의약품 공정개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괴리감이 생기겠죠. 소속 교수님들이 연구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만 면접으로 진로 변경 계기를 소명할 기회가 없는
서류형 전형이더라도 대개 신약 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면 화학과가 더 어울립니다. 참고로 웬만해서는 면접형 전형을 통해 부족한 진로 역량을 보충하기를 추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화학과 지망 학생들이 워낙 화장품 및 신약 관련 목표를 많이 가져와서 화장품 신약 개발 쪽만 봐도 피로감을 느끼는 교수님들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 신약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화학 관련 전공 진학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1학년 때 잠깐 약학대학을 지망했다거나 해서 생활기록부에 무시할 수 없는 약학이라는 존재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를까? 또 굳이 화학과 진학을 위해 신약 관련 컨셉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약학 전공을 지망하다 화학 관련 전공으로 틀고자 하는 학생들은 관심대학 화학 관련 전공의 연구실을 통해 비교과 방향성의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생명이 학과명에 들어간 학교가 좀 더 바이오 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해당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이 이미지를 살릴 것이라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국룰 비교과인 아스피린 합성 실험 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인 아스피린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는 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질병 인자를 제어하는 화합물을 도출하는 것이 신약 개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 그리고 각 화합물의 특성에 따른 활용처 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탐구를 통해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물 도출 단계에서 과서를 세우고 이를 끊임없이 검증하려 도전하는 자연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느껴서 자연과학도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고도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이공계열이 거의 모든 전공에 해당하는 말이기는 한데 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역시 연구직을 꿈꾼다면 학사 졸업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대개 학사 취업이라면 전공 관련 회사의 영업직 및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 직무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도 비중이 크지 않은 소일거리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의 길을 걷든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싶든 간에 대학원 진학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니 학사 졸업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를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